우리는 흔히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거의 모든 의사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 환자들에게는 말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싱거운 음식이 항상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정말로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그런데 혹시 소금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몸에 소금이 너무 부족하면 치매나 당뇨, 심지어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습니다. 평생을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 가족 중에도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서 항상 짠 음식을 피하며 살아왔는데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러움, 무기력함과 피곤함 속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으니까 그 또한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상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원인이 있었는데 바로 저염식이 그 원인이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가운데도 이런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으니 끝까지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혈압을 낮추고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저염식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보고된 연구 결과는 상당히 놀랄만한 결과인데요. 17개국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퓨어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가 너무 낮을 경우 심혈관 질환 및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2300mg, 즉 2.3g 미만의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나트륨 3000에서 5000mg, 즉 3에서 5g을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던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소금의 하루 섭취량은 5g 이하이지만 참고로 소금 5g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되는 양입니다. 개인별로 나트륨의 필요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너무 적은 소금 섭취는 건강에 위험할 수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근거는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어 심장에 부담을 주며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여 심장 리듬 이상을 유발할 수 있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혈관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나트륨 농도가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 적정한 정도의 나트륨 농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속적으로 저염식을 하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증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신부전, 간경변, 신장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부전 등 다양한 질병에서 저나트륨 혈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혈중 나트륨 농도가 135 이하로 떨어질 때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의 주요 증상은 두통, 피로감, 어지러움, 혼란, 심한 경우 발작과 혼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하고 살았는데 저나트륨 혈증이 생겼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2013년 미국의 한 병원에서는 저염식을 철저히 지키던 환자가 저나트륨 혈증으로 인해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며 입원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이나 정보로 인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것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른 정보로 위험을 피해야겠죠. 평소에 저나트륨 혈증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연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밤에 자다가 돌연사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돌연사의 대부분은 심장마비가 그 원인이고 심장마비의 상당수는 그 원인이 저나트륨 혈증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트륨이 부족하면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트륨은 심장세포의 정기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심장의 정기적 신호가 불안정해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맥의 원인은 심장의 구조적 문제, 전해질 불균형, 심장 전기 시스템의 이상, 외부 요인, 대사 이상, 선천적 요인 등 다양합니다. 부정맥은 가벼운 증상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 저염식을 하고 있는데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꼭 혈액 검사에서 나트륨 항목을 검사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나트륨 부족 때문에 생긴 부정맥을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트륨 부족은 뇌 부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면 혈장의 삼투압이 낮아지고 물이 삼투압 차이를 따라 뇌세포 내로 이동하여 뇌세포가 팽창합니다. 뇌세포가 팽창하면 두개강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뇌 조직을 압박하고 뇌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죠. 그로 인해 두통이나 메스꺼움, 피로, 혼란 등이 생기고 심하면 경련, 의식저하, 혼수, 뇌간 탈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뇌간 탈장으로 인해 호흡과 심장을 주관하는 뇌간을 압박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삼투압 기억나시나요? 나트륨은 세포 내외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전해질인데요. 너무 적은 나트륨 섭취 또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춥니다. 지금 우리는 저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염식은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나트륨 혈증은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은 우리 몸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수분 섭취는 수분 중독이라는 심각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분 중독은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져 발생하는 상태로 두통, 구토, 심지어는 뇌부종과 같은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에 이러한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운동 중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한 저나트륨 혈증 연구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1985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마라톤 선수들의 저나트륨 혈증 사례가 보고되면서 학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2002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28세 여성 참가자의 사망 사례가 발생한 이후로 저나트륨 혈증 연구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사례로 2007년 미국 시카고 대회에서 또 마라톤 선수가 경기 중 물을 많이 마신 결과 수분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 경기는 극심한 더위 속에 열린 대회여서 많은 참가자들이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는데 이 선수는 경기 중에 15리터가 넘는 물을 마셨고 이로 인해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부종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부 선수들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수분 섭취로 저나트륨 혈증에 걸렸고 참가자 중 약 10에서 15%에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2014년에 미국 의학협회 저널, 흔히 자마로 부르는 저널에서와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 BJSM에서의 연구 자료에서도 과도한 수분 섭취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2007년에 다이어트를 위해 4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 후 저나트륨 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병원에서 수액 치료 중 과도한 수분 공급으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장은 시간당 약 800에서 1000ml의 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많은 물을 짧은 시간에 섭취하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어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날이 많이 더운 여름날에나 마라톤과 같은 운동을 할 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아무리 더워도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하루 권장량은 5g 이하이지만 개인별로 나트륨의 필요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적은 소금 섭취는 건강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나 운동한 후에는 충분한 전해질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니 물은 갈증을 느낄 때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해질은 보통 시중에 스포츠 음료가 있으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론 의사분들이 잘 관리해 주시겠지만 이뇨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저나트륨 혈증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신장이나 부신기능 저하로 인한 나트륨 배출 증가에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채소나 과일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죠. 물론 채소와 과일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상식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보통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채소와 과일에는 나트륨의 함유량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과다하게 섭취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양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이 많이 축적될 수 있으며 이는 혈액 내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켜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에는 수분과 칼륨이 풍부한데 이는 혈액 내 나트륨 농도를 낮추는 작용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채소와 과일에 포함된 칼륨은 나트륨과 기랑 작용을 합니다. 즉, 칼륨이 많아지면 신장은 나트륨을 더 배출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바나나 10개 이상을 먹은 한 남성이 저나트륨 혈증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다른 영양소, 예를 들어 단백질이나 지방, 나트륨의 섭취가 부족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려면 채소나 과일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하루에 1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경우에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볼 때 이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려면 엄청난 양의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겠죠. 실제 사례에서는 극단적인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과일만 먹는 프루테리안에서 저나트륨 혈증이 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수하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소나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으니까 괜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만일 다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과일이나 채소만 먹는 식단을 유지한다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염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저나트륨 혈증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나트륨 혈증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와 인지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평균 연령 75세의 노년층 5,4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들은 기존의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혈청 나트륨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나트륨 농도 135 미만인 저나트륨 혈증 그룹과 정상 나트륨 농도 135에서 145인 그룹으로 말이죠. 참가자들의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인지 테스트를 사용하였고 치매 진단은 의료 기록과 임상 평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평균 5년 동안 참가자들을 추적 관찰하며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발생 여부를 기록했는데 저나트륨 혈증 그룹은 정상 나트륨 농도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30% 더 높았고 놀랍게도 저나트륨 혈증 그룹은 정상 나트륨 농도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50%나 더 높았습니다. 이는 나트륨 농도가 낮을수록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뿐만 아니라 경도 저나트륨 혈증, 즉 나트륨 농도 130에서 135 사이도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 인해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에 걸릴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가벼운 저나트륨 혈증에는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저염식은 치매나 인지 저하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나트륨 농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나트륨 혈증에 관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2018년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저나트륨 혈증이 신부전 환자의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6,000명 이상의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의 이 연구에서는 급성 또는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평균 2년 동안 추적 관찰하며 사망률 및 주요 심혈관 사건, 예를 들어 심장마비나 재입원의 발생 여부를 기록했는데 이 결과에서도 놀라운 것이 저나트륨 혈증 그룹은 정상 나트륨 농도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를 염려하시는 분들에게도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저염식을 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실험 결과 저염식을 한
실험군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이 17에서 25%나 감소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나트륨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하고 당대사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심혈관과 당대사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복부 지방이 많아지고 혈압도 높아집니다. 저염식을 하면 생각보다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것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이 알게 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염식을 하면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와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나트륨은 근육 수축과 신경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체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육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염식은 또 갑상선 기능 저하에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염식을 한 그룹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수치가 증가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 알려진 내용은 저염식이 심하면 체내 요오드 부족으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고 피로, 체중 증가,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금은 특히 요오드 첨가 소금은 요오드 공급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염식과 저나트륨 혈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긴 영상 끝까지 잘 보셨나요? 영상이 좀 길고 지루한 느낌을 가지셨을지 모르지만 소금 섭취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고 건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본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혹시 궁금한 것이나 앞으로 원하시는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성껏 영상을 만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면 저염식은 상당히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치매, 심장마비와 심혈관 질환, 두통과 어지러움, 수분 중독, 당뇨, 근육량 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너무 짜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싱겁게도 말고 적당량의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여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